약혼 반지 당장 벗어서 놓고 가! 바닥에요? 약혼 반지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지는 천천히 굴러갔어요. 특급 호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26살 젊은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혼식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저녁으로요. 박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를 불렀어요. 서연아. 서연이 주방에서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약혼식 때 할머니 얘기는 하지 말자.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는 사람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이야. 왜요? 영숙은 손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사람의 본심을 보려면 배경을 알면 안 돼. 아는 순간 사람들은 달라지거든. 서연은 할머니의 눈빛 속 깊은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거구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게 하자. 민준이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보고 싶구나. 서연은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세월이 길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서연은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담긴 속뜻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영숙은 손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내일 차도 안 가져갈 거야. 우리 둘이서 그냥 지하철 타고 가자. 서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이와 1년을 사귀었지만 집에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할머니를 만난 적도 없었죠. 민준이는 서연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것,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것, 그 정도였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민준이네 가족이 혹시... 영숙이 손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괜찮아. 좋은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을 거고 아니라면 그건 그것대로 알아야 할 일이잖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의 진짜 모습이요. 영숙은 옷장에서 수수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냈어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어디서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서연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액세서리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탔어요. 토요일 오후라 한가로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민준이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영숙은 옆에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 호텔 앞 검은색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내렸어요. 명품 구두가 반짝였죠. 김선희가 내렸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금빛 시계가 눈에 띄었어요. 민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레 파킹이요. 태수가 직원에게 키를 건넸어요. 직원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선희가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때 지하철역 방향에서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네요. 김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저 사람들 걸어오는 거 맞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호텔 입구에 도착했어요. 민준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어머,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택시라도 타시지.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단 한 단어였습니다. 강태수가 거들었습니다. 차량이 없으신가 봐요. 묘한 우월감이 섞인 말투였어요. 영숙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김선희가 옆 친척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신부 보호자래요. 차도 없나 봐.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어요. 서연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민주는 시선을 피했어요. 영숙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과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연회장은 넓고 화려했어요.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창가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죠. 하지만 서연이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좌석 배치였어요. 신랑 측 좌석에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앞쪽에는 화환이 20개도 넘게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선희 여사님 축하합니다. 강태수 대표님. 화환마다 축하 문구가 빼곡했어요. 반대편 신부 측 좌석은 달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영숙과 서연이 앉을 자리 2개만 준비되어 있었죠. 화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이 손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괜찮아. 두 사람이 신부 측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너무 텅 비어서 더 눈에 띄었어요. 신랑 측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 쪽은 친척도 없나 봐. 둘밖에 안 왔네. 김선희가 친척 1명 옆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쪽은 친척도 없나 봐요. 좀 쓸쓸하네. 친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부모님도 안 계신가 봐요. 김선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고생 좀 하겠네. 처가 식구 하나 없으니. 그 목소리는 신부 측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작게 제지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김선희가 아들을 흘깃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사실인데.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약혼식인데 친척 1명도 안 오는 건 좀. 김선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요. 격이 안 맞는다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숙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하지만 서연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막지 않았어요.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차가워졌습니다. 신랑 측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농담을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러웠죠. 신부 측은 조용했습니다. 영숙과 서연 단둘뿐이었으니까요. 그 대조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곧 식이 시작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깊고 고요했죠.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가가 잠시 만나는 대기실로 안내됐어요. 강태수와 김선희가 먼저 들어와 앉았습니다. 민준도 부모님 옆에 앉았어요. 영숙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김선희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영숙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이 가방에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금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금비녀 한 쌍이 있었습니다. 손수 수놓은 전통 보자기도 있었어요. 고서체로 쓴 가운 족자도 들어 있었죠.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예물입니다. 민준 씨에게. 김선희가 상자를 힐끗 봤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물관에 기증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강태수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약혼 예물로 줍니까? 할머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김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현금 5억 주세요. 요즘 약혼 예물이 그 정도예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다시 보자기에 담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희가 말을 이었어요. 아,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약혼식 비용 분담하시기 힘드시죠? 목소리에 동정인 듯한 톤이 섞였습니다. 우리가 시에 베푸는 셈치고 다 낼게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선희가 이어받았습니다. 결혼 후엔 할머니는 양로원에 가셔야 해요.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가 설명했어요. 신혼집의 시어른도 아니고 처가 할머니까지 모실 순 없잖아요. 서연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선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너무해? 현실적인 얘기잖아. 민준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김선희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나중은 무슨, 미리 정해놔야지. 너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민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죠. 김선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도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양로원이 편하실 거라고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희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고 차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대기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곧 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는 끝나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약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김선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수도 놀라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가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영숙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김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선희가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 낮춰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건데, 친척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 며느리 받아주려고. 영숙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손녀를 이런 집안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기실에 떨어졌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집안이라고요? 우리가? 김선희가 비웃었습니다. 격도 모르시네. 우리 쪽에서 차야지 감히 먼저 파혼을? 영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연이 민준을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민준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김선희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런 집안이랑 무슨 인연을 맺어.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대기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김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급도 안 맞는 집안이랑.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손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괜찮아.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선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영숙과 서연을 쫓아갔죠. 그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출구가 보였어요. 그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였죠. 김선희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더니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서연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약혼 반지 두고 가.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김선희가 서연의 손을 가리켰어요. 그 반지 500만 원짜리야. 우리 돈으로 산 거라고. 당장 벗어서 놓고 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줘. 서연이 천천히 약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선희가 팔짱을 끼고 기다렸어요. 연회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하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서연이 겨우 반지를 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으려 했어요. 김선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테이블 위 말고.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바닥에 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닥에요? 김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닥. 줍는 게 아까운 것도 아니고. 민준이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건. 김선희가 아들을 쏘아봤어요. 닥쳐. 민준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영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그랑.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반지는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선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영숙이 손녀를 붙잡아줬습니다. 김선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연회장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끝을 내려는 거였어요. 영숙과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영숙은 손녀의 어깨를 꽉 잡아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반지가 아직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쥐었어요.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일제히 무대를 바라봤어요. 김선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약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김선희가 말을 이었어요. 신부 집안이 격이 안 맞아서요. 영숙과 서연은 복도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가 로비까지 울려 퍼졌어요. 김선희가 손으로 신부 측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머니가 신부 보호자신데요. 텅 빈 좌석 2개만 남아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빈 좌석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김선희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친척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민폐만 끼칠 게 뻔하잖아요. 강태수가 무대 아래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친척 한 명이 큰 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집안 체면 생각해야죠. 다른 친척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격이 안 맞는데 무슨 혼인이에요. 김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보했는데요. 약혼식 비용도 다 우리가 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양로원 가시라고 했더니 먼저 파혼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런 집안이 뭘 믿고 차도 없다며? 참 뻔뻔하네. 복도에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영숙이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김선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솔직히 격이 너무 안 맞았어요. 우리 민준이 조건이면 재벌가 딸도 만날 수 있는데.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걸었어요. 서연도 할머니를 따라 걸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조롱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연회장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가 보였어요. 그때 김선희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양로원이나 가시지. 손녀한테 짐 되지 말고.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김선희의 말에 동조하는 박수였습니다. 민주는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영숙과 서연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뒤에서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쫓아온 거였어요. 지배인. 큰 소리로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모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강태수가 소리쳤어요. 지배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달려왔어요. 네, 손님? 강태수가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저런 사람들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직원이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약혼식 하객이신데요.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객?
저렇게 남루한 옷 입고 우리 약혼식 격을 떨어뜨렸다고요. 출입 통제 좀 제대로 하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걸어왔어요. 한도윤 총지배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강태수가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지배인이요? 도윤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총지배인 한도윤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강태수가 영숙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약혼식이 망쳤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영숙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숙 앞에 섰습니다. 영숙을 바라봤어요. 0.5초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그 한마디가 로비에 떨어졌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강태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요.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펴며 강태수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태수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로비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 저 할머니가? 김선희가 연회장에서 뛰어나왔어요. 로비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총지배인이 영숙에게 허리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손녀분 약혼식이라 들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영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량 준비해 드릴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직원이 황급히 뛰어나갔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TV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의료재단 박영숙 이사장이 오늘 소아암 환자 지원 기금 10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화면에 영숙의 얼굴이 떴어요. 바로 지금 로비에 서 있는 그 할머니였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선희가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도윤이 강태수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이 호텔은 15년 전 동아재단에서 인수했습니다. 강태수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남 동아병원, 소아암 재단, 장학재단 모두 이사장님 산하입니다. 김선희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참고로 오늘 약혼식 비용도 이미 재단 명의로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김선희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회장에서 하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로비 상황을 보려고 온 거였어요. 모두 TV 화면과 영숙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동아재단 이사장이었어? 저분이? 김선희가 아까 뭐라고 했지? 지하철 탔다고 비웃었잖아. 양로원 가라고 했대. 친척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로비로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을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태수가 영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사장님, 제가 몰라 뵙고. 영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량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차량 준비됐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강태수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격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안은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겁니다. 김선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강태수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말은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거란다.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영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출구로 향했어요. 도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탔어요. 서연도 뒤따라 탔습니다. 도윤이 공손히 문을 닫았어요. 차량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홀로 서 있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서요. 주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뒤에서 김선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봤어요. 강태수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강태수 가족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준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귀가에 맴돌았어요. 민준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눈빛, 그 눈물. 민준은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어머니를 막지 못했을까요? 왜 서연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서연도, 영숙 이사장님도 떠나셨어요. 민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로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결국 민준만 남았습니다. 혼자서요. 그날 이후 민준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후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